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리더 제3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의 피부세포 독성과 뇌신경 독성 비교 연구에 대한 저의 최근 논문, 요번 달에 이제 2020년 6월호에 환경생물학회지에 게재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부세포 독성하고 그 다음에 두뇌 독성이 어떻게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좀 더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게재된 논문으로 이제 페이지 번호와 그 다음에 여기 DOI 논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PHMG, PGH, CMIT 이 세 가지 성분을 동시에 비교한 데 이제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 피부 세포 독성, 그 다음에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두뇌 신경 독성의 비교 연구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단순히 아주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단백질 HDL과 LDL을 제가 연구를 오래 했고, 그 HDL과 LDL이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 구아니딘이죠. 이런 구아니딘 화합물들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로 들이마신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이제 심장대동맥을 따라서 오게 되면 혈관에 노출되고 혈액 안에 단백질들, 특히 지단백질을 손상시킬 수 있겠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냈던 논문에서도 이제 자세히 그런 스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많은 사망자를 지금 1532명 이상의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폐 질환 이외의 이 피해자들은 그렇게 좀 소외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좀 더 기초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이제 뜻에서 이런 연구를, 그러니까 폐와 호흡기 질환 이외의 손상에 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2012년도 말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에는 이 PHMG와 PGH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비교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 논문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PHMG와 PGH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 발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두뇌 신경 독성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저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이제 제보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물티슈나 손세정제에서도 이런 CMIT나 MIT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피부 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제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요거는 2012년도에 연구할 때에 이제 수조에 노출시킨 모습입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PHMG의 경우에 이렇게 노출시킨 수용 패턴, 이제 혹은 그리고 PGH에 노출되었을 때의 제브라피쉬가 죽을 때의 모습, 혹은 이제 수용 패턴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PGH를 노출시킨 쪽에서 좀 더 발작이 조금 더 있죠. 그리고 이렇게 PHMG 노출시키면 이렇게 그냥 물고기가 스르르 가라앉으면 죽는데, 이 PGH는 그렇지 않고 가라앉았다가도 좀 있으면 또 깨어나서 또 좀 발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라앉고, 그런 좀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서로 손상되는 장기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문구들은 그대로 논문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즉 논문 서론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피해자들 중에 이런 염증성 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만성 피로 증후군 스트레스, 그리고 어린이의 ADHD, 주기력 결핍, 언어 장애, 운동 장애,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이런 피해 사례가 이런 종합 포털이나 이런 피해자 단체 모임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관한 동물 시험이나 이런 보고는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 가지 주요 성분들을 동시에 비교한 논문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핵심은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있으려면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두뇌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두뇌는 이 두뇌 혈액 장벽, 즉 BBB로 보호되고 있으니까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 제브라피쉬 모델을 통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쥐에서도 가능하고 사람에게도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약물 개발하는 그 연구 주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런 그 포유류, 어류, 제브라피쉬 같은 고등동물은 이렇게 이 뇌 혈액 장벽이 있어서 이 두뇌가 보호되고 있죠. 그리고 2011년도에 덴마크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제 CMIT, MIT 성분이죠. 이 MIT의 성분이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피부 발진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의 피부에 발라서, 그러니까 0.1 마이크로그램이면 상당히 작은 양인데 이 15일 정도 발랐더니 이렇게 이제 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CMIT는 뭐 피부 독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하나의 독성만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폐나 피부나 신경 혹은 두뇌에 대한 독성을 다 따로 봐야 될까? 한 군데만 손상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독성들을 동시에 그 피부 독성, 그 다음에 두뇌 독성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제 피해자 사례를 보면 이런 뇌 두뇌 질환, 또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그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 선행 연구에서는 PHMG도 피부 독성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른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도 일으켰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이 두뇌로 넘어간다면 두뇌 독성을,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참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초 연구나 관련 선행 논문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PHMG나 PGH, CMIT를 사람 피부 섬유세포에 처리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제브라피쉬에게 30분간 노출해서 두뇌 조직 손상을 비교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이 두뇌 속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다른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제 그 약물 개발하는 팀에서 이렇게 30분간 노출해도 독성이 있는 것들은 그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비적 성격의 연구로서 이런 잠재적인 피부 독성과 두뇌 독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성분들을 동시에 비교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논문을 보면 한 1에서 32mg 리터 정도가 이제 충분히 유효성을 가지는 농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 세포에는 1에서 16, 제브라피쉬에는 40mg 리터의 농도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사람 피부 섬유세포 이제 키우는 모습이고요. 제브라피쉬의 두뇌는 이제 여기에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부분, 여기에 가장 좀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을 옵틱 텍툼, 우리말로는 시계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시각 중추 혹은 정보 처리, 행동 조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신경 신호 처리 장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중뇌에서 이런 주로 시각 혹은 청각 혹은 운동에 관한 것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얼마나 생기는가, 제브라피쉬를 처리했을 때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피부 섬유 세포에 사멸되는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그 PHMG를 처리했을 때 가장 이 사멸 속도가 빨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CMIT, 그 다음에 PGH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피부 섬유 세포에 독성이 있긴 한데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PHMG가 가장 독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으면서 생겨나는 산화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산화가 돼서 죽으니까요. 그럼 산화되는 그 물질의 양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양도 여기 PHMG가 가장 많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CMIT, PGH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피부 섬유 세포에 대한 독성은 PHMG가 가장 크다. 우리 흔히 CMIT가 뭐 물티슈 성분이고 해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시 PHMG도 피부 독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주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세포를 이제 계속 키워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괴대배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 계속해 세포를 키우다 보면 이제 세포는 점점 늙어서 이제 더 빨리 죽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런 그 PHMG나 PGH를 처리하면 이제 세포의 사멸이 좀 더 빨라진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세포가 얼마나 노화되었나 약간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 파란색의 세포가 염색이 많이 될수록 이제 좀 더 그 세포의 노화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PHMG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돼서 점점 노화가 될수록 세포핵은 커지게 되고 또 세포 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세포 수도 이제 세포 사멸이 빨라진다는 건데 그게 이 PHMG가 가장 그 빨리 죽는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이 보면 거의 이제 세포가 남아 있지 않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CMIT라는 거를 이런 사진을 통해서도 잘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브라피쉬에게 30분간 노출시켰을 때 아주 저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0.004%의 저농도로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그 노출시키고 나서 이제 제브라피쉬를 이제 두뇌를 절단해서 여기 요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그 소위 그 시계 영역을 중뇌 시계 영역을 절단해서 염증이 생긴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거의 염증이 안 보이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염증은 염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PHMG에서 염증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PGZ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내 속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도 염증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PGH, CMIT. 그래서 여기는 이제 CMIT가 가장 요런 그 두뇌 독성이 가장 좀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 살균 세 가지 성분 모두 다 두뇌 독성이 있지만 여기서도 굳이 우열을 비교하자면 CMIT가 가장 독성이 세고 그 다음에 PGH, 그 다음에 이 PHMG 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 독성을 보이는 그 우열하고 두뇌 독성을 보이는 우열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들에 따라서 이런 그 독성의 어떤 정도도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이 BBB를 넘어가서 두뇌 속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것들이 심장을 따라서 온몸을 돌다가 두뇌 혈액 장벽에도 넘어가서 두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결국 사람한테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모두 심각한 피부세포 독성하고 두뇌신경 독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우열의 차이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피부 독성은 PHMG가 그 다음에 뇌신경 독성은 CMIT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이런 그 독성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서로 조금씩 그 양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결과들은 이런 여기 노출된 어린이들이나 혹은 성인들이 이런 뇌신경계 독성을 통해서 충분히 언어장애나 혹은 그 발달장애, 운동장애 등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우리 혈액에서 두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 전신적인 질병, 유전 독성, 많은 이런 후속 연구들을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중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그걸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 과학의 기본은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의 기본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통해서 비록 작은 연구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더 큰 연구, 더 중요한 연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제 32회 사이언스 리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